해석해 봅시다. 첫 번째 문장 영어로 읽어주세요. 학수가. Common organizational systems develop the work's functioning within how an organization may contain many different types of culture is to recognize the functional operations of different departments within the organization. 이것도 매우 기네요. 그래서 청킹을 잘 해야 된다 그랬죠? 나눠보자면 조직적인 관점에서부터 이것들 중 하나는 이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겠네요. 주어는 이것이다. 그럼 뭐가 뭐라는 건지. 일단 단어들 먼저 보고 가자면 organizational, organization이라는 것은 뭔가가 뭉쳐져 있는 것, 세포, 유기생물 혹은 조직, 구성, 구조, 단체, 사람들이나 어떠한 세포들이 모여 있는 것들 다 organization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조직, 단체들이 모여 있으면 단체나 구조. 유기생물도 다 원소들이 모여서 만든 생물이죠. 유기물들, CHO가 모여서 만들어진 생물들. 그래서 organization은 그냥 크게는 뭔가 많은 것들로 구성된 집합체를 organization이라고 하는구나. TION이 붙으면 명사라고 했었죠. 근데 그 뒤에 ARL이 붙었으니까 이제 형용사로 만들어져서 조직적인 이 밑에서 조직에 대한 말이 나오거든요. 회사, 어떤 단체 같은 그런 조직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여기서는 유기생물이 아니라 조직적인 관점에서부터 관점으로 보자면이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이제 뷰, 여기 뷰 좋다. 하여튼 뷰는 이제 보는 거, 보다 라는 동사로 쓰이거나 혹은 이제 시각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비전. 그래서 뷰포인트.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 perspective, point of view 다 관점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조직적인 시각으로 본다는 건 조직이라는 그런 상황을 고려한 상태로 보았을 때라는 뜻이겠죠. 그때 one of the 복수 명사. 복수, 단수, 복수는 이제 두 개 이상이라고 했었고, 단수는 한 개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하나 중에 하나는 이상하겠죠? 여러 개들 중에 하나여야 되기 때문에 뒤에 the most fascinating examples, 가장 설득력이 있는 예시들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fascinate라는 거는 유혹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예시들이 유혹을 하진 않겠죠? 설득력이 있는 거겠죠? 설득을 잘 시키는 설득력이 있는 이라고 의역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예시들이 매혹이 된 게 아니라 누군가를 매혹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는 이라는 능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분사에서도 현재 분사, ing 분사가 쓰인 것이고요. 그래서 one of the 최상급 복수 명사 하면 가장 무엇한 것들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가장 설득력 있는 예시들 중에 하나가 to recognize 이런 것을 인지하는 것이다. 크게 볼 수 있겠네요, 구조를. 근데 뭐에 대한 예시냐면 How any organization may contain many different types of culture. 어떻게 어떤 조직이 많은 다른 종류의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예시들 중에 하나가 이걸 인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브 뒤에 의문사, 주어, 동사, 의문사 절이 명사로서 왔죠. 의문사 절이. 하나의 문장에 의문사 절이 첨가되어가지고 의문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걸 뭐라고 했어요? 간접 의문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간접 의문의 어수는 Where are you? 직접 의문의 반대인 의문사, 동사, 주어의 반대인 의문사, 주어, 동사. 의문사, 주어, 동사. 맞네요. 그다음에 이 how라는 의문사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고 했었죠. 혼자 쓰일 때는 how, 어떻게 할 건지 방법에 대한 의문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형용사나 부사와 함께 쓰일 때는 이 형용사 부사의 정도가 얼마나인지 정도에 대한 의문으로 쓰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로 해석해야 되는지 얼마나로 해석해야 되는지 여기서는 그냥 주어 동사와 함께 쓰였으니까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라고 해석이 해주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컨테이너 아시죠? 컨테이너. 우리 무역할 때 컨테이너에 물건들 담아가지고 배에 실어서 보내잖아요. 컨테이너는 그래서 물건들을 담는 통, 화물 상자를 의미하는데 그게 어디서 파생된 거냐면 contain, 담다, 수용하다, 포함하다 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된 아이예요. 뒤에 이열이 붙으면 이러한 행위를 하는 대상이라고 했었잖아요. teacher, 가르치는 사람, 선생님, container, 담는 것, 컨테이너. 여기서의 컨테이너는 근데 뭔가를 담는 게 아니라 뭔가를 포용해주는, 포함해주는, 수용해주는 뜻으로 쓰였겠네요. 포함하다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뭔가를 포함시키는 거고, 수용하다, 포용하다. 라는 건 이제 감정적으로 뭔가를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죠. 근데 지금 받아들이는 대상이 뭐예요? 다양한 종류의 많은 문화죠, 문화. 문화는 이제 포함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수용하는 거겠죠.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 정서적으로다가. 하여튼 많은 다양한 종류들의 문화를 어떠한 조직이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예시들 중에 하나는 to recognize the functional operation of different departments within the organization. 요 다른 요 조직 내에 있는 부서들의 기능적인 작용을 인지하는 것이 예시들 중에 하나래요. 지금 이게 너무 기니까 쓸데없는 건 다 빼버리고 말을 해보자면은 조직 내에서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그 조직 내의 다른 부서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인지하면 그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지금 이렇게 첫 문장만 보고 해석이 안 되는 게 당연해요. 그래가지고 밑에서 어려운 개념이 나오면 부연 설명을 하거나 예시를 들어준다고 했었죠. 여기서는 부연 설명을 계속 하니까 부연 설명을 읽으면서 그럼 다시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봅시다. 이 단어들 또 보고 갈게요. functional, function 이라는 건 함수 혹은 기능이에요. 함수는 뭔가 어떤 특정 기능을 하는 걸 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functional 하면 여기도 AR이 붙었으니까 일단 형용사를 알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형용사니까 어떤 명사를 수식해 주는지 operation, 작용, 기능상 작용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department는 뭔가
일부분을 의미해요. 그래서 일부분 혹은 어떤 부서, 어떤 과. 여기서는 이제 조직에 대해서 말했으니까 어떤 부서겠죠. 조직에 속해 있는 다양한 부서들, 다양한 과들, 부서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within A는 A 내에 있는 이 조직 내에 있는 다른 부서들의 기능상 작용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걸 인지해야지 이 다른 문화를 수용할 수 있다. 계속 봐봅시다. The varying departments and division within an organization will inevitably view any given situation from their own bias and prejudice perspective. 주어는 볼 것이다. 이것을 이러한 관점으로 크게 그렇게 나눠지겠네요. 주어는 볼 것이다. 이 목적어를 이러한 관점으로. 근데 무엇을 어떤 관점을 보냐면 이 조직 내의 부서, 다양한 부분들, 다양한 뭐 과들이겠죠? 조직들은 필연적으로 볼 것입니다. 무엇을 어떠한 주어진 상황을 그들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을 가진 편파적인 perspective, 관점으로부터 볼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해석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서 제가 하나의 예시를 드릴게요. 이 하나의 회사에는 다양한 기능을 하는 이제 부서들이 있죠. 인사과, 이 직원이 일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는 인사과, 보안과, 이 회사가 지금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를 담당해준 보안과, 혹은 마케팅과, 이제 마케팅과는 이제 홍보를 하죠. 다양한 역할을 하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부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서, 조직 내의 다양한 부서들은 주어진 상황 내에서 선입견을 가지고 다른 부서들을 선입견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 문화들을 이해를 못하고 밑에서 나오겠지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biases, 선입관, 그리고 prejudiced perspective, 편견을 가진 관점이 문제구나를 알 수 있겠네요. department도 이제 부서, division은 부분. 이 하나의 부서 내에서도 부장님이 있고 이제 뭐 차장님이 있고 다 위계 질서가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고위 관료가 있고 이제 밑에 살짝 그 직원들이 있고 다양한 부서마다 그리고 부서 내에서 다양한 이 사람들 부분마다 다 각각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살짝 부장님은 꼰대야. 요즘 MZ들은 너무 나태 이런 것들이요. 근데 그게 지금 나쁘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한번 은결이가 읽어볼까요? A department and its members will acquire tunnel vision, which disallows them to see things as others see them. 여기는 좀 짧네요. 주어는 will acquire 얻을 것이다. 터널 비전이라는 걸. 근데 그 터널 비전이 뭐냐면 이러이러한 게 터널 비전이다. 그래서 which D에는 다 쭉 이 터널 비전을 수식해주는 형용사절,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해석은 그 부서와 그 부서 안에 있는 그 멤버들은 터널 비전을 얻을 것이다. 터널이라는 건 뭐예요? 일단 터널에 들어가면 바깥 풍경이 안 보이죠. 산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길, 강, 그런 거 안 보이고 맨 끝에 동그란 그 하나, 선입관 편견을 가진 자기가 보이는, 자기 눈 앞에 보이는 것만 보이죠. 그래서 이 터널 비전이
이 위에서 나온 선입관을 편견을 가진 그런 관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구나를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터널 비전이 뭔지 모를 것 같아서 뒤에서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This allows them to see things as others see them. 다른 이들이 뭔가를 보는 것처럼 무언가를 보도록 하지 않는 것.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인사과 보면 아, 인사과 사람은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같은 조직 내에서 다른 부서의 사람들이 보면은 아, 인사과 애들은 왜 이래? 이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뭔가 하나의 편견을 가진 관점으로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여기 태린이가 읽어볼까요? conflict. 그래서 바로 그 조직의 구조가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갈등을 만든다는 건 부정적인 거죠. 그리고 갈등이 왜 생기냐면 바로 요 편파적인 선입관 때문에 각각 부서들 간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의 단어, the berry는 앞에서 나온 바로 그것을 이제 강조해주는 표현입니다. The choice of whether the structure is mechanistic or organic can have a profound influence on conflict management. Whether A or B는 A인지 B인지 아닌지 이 뜻을 가진 접속사예요. 그래서 해석해보자면 이 구조, 조직의 구조겠죠. 조직의 구조가 기계적인 쪽인 혹은 유기적인지에 대한 선택은 갈등 관리에 심오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가 기계적이면 갈등 관리가 잘 안 될 거고 유기적이면 갈등 관리가 잘 되는 방향으로 되겠죠. 근데 그건 밑에 걸 읽어봐야지 알 수 있겠네요. 기기적이다, 유기적이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부연 설명을 밑에서 또 해줍니다. A mechanistic structure has a vertical hierarchy with many rules, many procedures, and many levels of management involved in decision making. 그래서 이 mechanistic 기계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기계적인 구조라는 게 무엇이냐면 기계적인 구조는 수직적인 위계를 가집니다. 많은 이 규칙과 과정과 그리고 의사결정에 관련된 많은 수준의 관리들을 가집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군대. 군대는 각각 계급이 나눠 있죠. 위계 질서가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우리는 그걸 따를 수밖에 없어요. 뭐처럼? 기계적으로. 그래서 각각의 명령 그리고 그거에 따른 행동이 수직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계적인 구조는 이제 군대처럼 위계 질서가 딱딱 나뉘어져 있는 그런 조직을 기계적 구조를 가진 조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 그럼 유기적인 구조는 무엇일까? Organic structures are more horizontal in nature, which decision making is less centralized and spread across the plane of the organization. 유기적인 구조는 더 수평적입니다, 원래. 뭐보다 더 수평적이라는 거예요? 기계적인 구조보다 더 수평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수평적인 그런 상황은 이 의사결정이 덜 집중화되고 그리고 이 조직의 수준에 걸쳐서 퍼질 수 있게 합니다. 수평적, 수직적이라는 거는 내가 위의 사람들을 뭔가 대하기 어려운 구조, 딱딱 나뉘어진 법칙이 너무 딱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내가 뭔가 의견을 낼 수 없는 그런
구조를 수직적이다, 기계적이다 라고 하고 수평적이라는 거는 모두가 동등한 거예요. 모두가 동등한 상황에서는 의견을 내는 것도 자연스럽고 그리고 규칙도 물론 있겠지만 융통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기적이고 수평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평적은 뭔가 긍정적인 이미지고 수직적은 뭔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죠. 수평적인 거는 학생, 선생님 다 똑같은 인간임을 인지하고 선생님이 너 이거 숙제해 라고 했을 때 학생이 숙제 너무 많은데 조금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한 조직을 수평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기적이라는 거는 서로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수직적, 위계적이라는 건 서로 소통이 불가능해요. 밑에서 시키면 그냥 군말 없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이 메카닉스틱하고 오르가닉한 조직의 차이점을 잘 봐봐야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문장은 무엇일까? 저는 바로 여기 문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 구조, 조직들의 구조가 기계적 혹은 유기적인 이 조직의 구조가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 갈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고, 갈등을 뭔가 잘 해결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밑에 다 읽어봤을 때 기계적인 조직이 좀 더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겠죠?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또 다시 지문을 다 읽어보고 다시 위로 가서 맨 첫 번째 문장이 제일 어려웠잖아요. 그 문장을 다시 이해해보자면 조직적인 관점으로부터 뭔가 어떤 회사, 조직, 단체 등등을 고려해 봤을 때 어떤 조직이 많은 다른 종류의 문화들을 수용하는지,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예시들 중 하나는 조직 내에 있는 이 부서들, 다른 부서들 간의 기능상 작용을 인지하는 것이다. 상사가 직원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직원들은 상사를 이해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기능적 작용은 어떤 일을 하는지, 이 사람이 왜 이런 지시를 내리는지, 이 사람이 왜 지시를 안 따르는지, 그거를 recognize, 인지하는 게 많은 다른 다양성을 수용하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좀 내용이 어려웠지만 다 읽고 나면 그렇게. 음. 근데 29번의 좋은 점은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이 문법이 어떤 문법이 사용되는지만 알면은 해석을 최소한으로 해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할 때 해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나머지 문제들은 다 해석이니까. 근데 이제 내신 준비하고 그리고 29번을 빨리 풀려면 문법도 어느 정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해석에만 의존하거나 아니면 너무 문법에만 의존하거나 그러면 안 좋은 거니까요. 그럼 각각 선지에 어떤 문법 쓰였는지 봐봅시다. 1번은 비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죠?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으면 일단 첫 번째로 동사 자리가 맞는지 우리 그 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동사의 역할을 하지 않는 아이들을 봤었잖아요. 분사 혹은 투부정사처럼 그리고 얘들은 동사 자리가 아니라 각각 명사나 형용사 자리에 혹은 부사 자리에 들어갔었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동사의 밑줄 쳐지면 얘가 동사 자리가 맞는지 일단 보셔야 되고 동사 자리가 맞다면 주어의 수일치를 했는지 주어가 단순지 복수인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비동사들도 몇 인칭인지 그리고 단순지 복수인지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3인칭 현재식 단수주어일 때 동사 뒤에 s가 붙는다고 했었잖아요. 이런 스위치
잘 되어 있는지를 두 번째로 보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 주어가 어디서부터 어디라 그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고 그 주어의 하나의 구조는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복수명사들 중에서 하나니까 단수인 것이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제3자 3인칭이죠. 3인칭 단수 비동사는 is로 스위치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맞았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투부정사. 동사에 to를 붙여서 얘를 명사, 형사, 부사로 쓰는 걸 투부정사라고 했었죠. 여기서 to recognize는 이제 이것을 인지하는 것이다. 투부정사 명사처럼 쓰였네요. 그다음에 이 단어도 뭐 할까요? berry는 다르게 하다. varying은 다양한, 바뀌는, 변화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현재 분사죠. 그다음에 이 단어 inevitably 필연적으로 근데 어벤져스에서 그런 대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inevitable 타노스가 이건 필연적이라 바꿀 수 없다 라고 하면서 inevitable은 필연적으로 그 다음에 any given situation 이러한 상황이 준 게 아니라 주어진 거죠. 주어진 상황인 거니까 수동의 의미를 가진 given으로 된 겁니다. giving이라고 하면 안 돼요. giving은 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주는 거죠. 그다음에 bias 선입과 그다음에 prejudice judge는 판사 judge는 이제 판단하다라는 동사죠. 근데 앞에 pre가 붙었으면 이제 미리 앞에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미리 판단하는 거. 얘를 알지도 못하는데 대화도 못했는데 미리 판단하는 거. 뭐예요? 편견을 가지고 판단을 한 거죠. 선입관을 가지고. 그래서 prejudice는 편견을 가진 편향적인, 편향적인이라는 거는 한쪽으로 쏠렸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이렇게 융통적인 게 아니라, 얘는 이래라고 쏠려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를 편견을 가졌다, 편파적이다, 편향적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속 나오네요. perspective, 관점, viewpoint, point of view. 2번 어디 있니? 2번 가기 전에 이 위치 보고 가야겠죠? 각각 뭔가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은 친구들이 나오면 뭐 위치나 대시나 후나 얘가 어떤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뒤에 문장 성분이 완벽한지, 뭐가 빠지지 않았는지 봐주셔야 되고, 뒤에 문장과 앞에 문장에 관련돼 있는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보시면 내가 뭔지 알 수 있죠. 각각의 특징이 다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위치 뒤에 문자를 보니까 disallow A to 동사원요. A가 투부정사 하도록 허락하지 않다. 누가 얘를 허락하지 않았는지, 허락하지 않은 주인공인 주어 자리가 빠져있네요. 근데 이 편파적인 관점이 주위에 다른 산, 나무 그런 걸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사가 있고, 선행사의 자리에 왔었어야 돼. 주어가 주격 관계 대명사로 대신 되어 있으니까 이 위치는 주격 관계 대명사이겠네요.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가 왔고요. 그리고 뭐 대수로는 바꿀 수 없겠고 대수로는 바꿀 수가 있겠네요. 주격 관계 대명사 왔을 때 주의해야 될 점 하나.
원래 주어가 선행사였기 때문에 수일치, 주어 동사 수일치를 선행사에 해서 지금 터널 비전은 3인칭 단수 현재니까 디솔라우 s를 동사에 붙인 거겠네요. 그다음에 allow A to B는 A가 투부정사 하도록 허락하다. 근데 거기에 this가 붙었으니까 허락하지 않다, 부인하다, 승인하지 않다가 되겠죠? 그다음에 2번 댐 혹은 뭐 힘, 이 등등 뭔가 앞에서 나온 대상을 대신한 대명사가 이제 문법 문제에서 밑줄이 쳐져 있으면 일단 지시하는 대상을 찾아야겠죠. 얘가 누구를 대신하는지 해석을 통해서 지시를 하는 대상을 찾고 그리고 그 대상과 수일치가 잘 되어 있는지를 두 번째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학수라는 남학생을 대신하는 대명사는 단수 대명사여야겠죠. 그리고 남성을 뜻하는 힘이란 대명사를 써야겠죠. 근데 학생들, 스튜던츠를 대신하는 대명사들은 뭘 써야겠어요? 복수인 댐을 써야겠죠. 그래서 지시하는 대상, 그리고 복수인지 단수인지에 따라서 이제 대명사들이 달라지니까 그걸 주의하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댐은 그럼 뭐겠어요? 앞에 나온 복수 명사들을 대신하는 것이겠네.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보는 것처럼 보지 않게 만들다. 이 things를 대신하는 거겠죠. things, 어떠한 것들, 복수 명사니까 it이 아니라 them이 온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시대명사 this, did, that, was 그걸로 쓰면 안 되나요? 이 지시대명사랑 단순 그냥 대명사는 다르다고 합니다. 지시대명사는 뭔가를 지시해가지고 강조하는 역할을 해요. 뭔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 그때 사용하는 거고 그냥 앞에 나온 표현이 반복되었을 때 그거를 영어에서 두 번 말하는 거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그냥 대신하는 거는 그냥 단순 대명사들로 대신한다고 합니다. 여기선 딱히 강조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댐을 사용한 거예요. did 대신에. 그래서 2번도 문법적으로 옳은 표현이었어요. 그다음에 3번은 weather. weather이 그 날씨 weather이 아니라 접속사. 접속사는 이제 주어 동사와 함께 쓰여서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절과 절을 접속시켜준다고 했었죠. 그중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접속사 대 많이 나오잖아요. 접속사 대. 그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접속사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 when 주어가 동사할 때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if 주어 동사 주어가 만약 뭐뭐 하면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그중 요 if whether는 뭐 인지 아닌지 의미를 가지는 접속사예요.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와 함께 쓰일 거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 if랑 whether 서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이 if가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쓸 때뿐만 아니라 만약 뭐뭐라면 이라고 해석될 때 조건의 부사절을 만든 접속사로 쓰일 때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부사절, 명사절, 이 절, 주어 동사로 이뤄진 절이 명사처럼 해석이 되는지 부사처럼 해석이 되는지에 따라서 명사처럼 해석되면 명사절, 부사처럼 해석되면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뭐인지 아닌지는 명사죠.
그래서 각각 이 명사절이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걸 알려주면 됩니다, 그냥. 여기서 if 지금 뒤에 of라는 전치사 뒤에 왔기 때문에 이 if가 전치사로 쓰일 때가 있어서 전치사 뒤에 whether이 왔을 때는 그걸 if로 바꿀 수 없어요. 해석을 해보니까 주어가 whether A or B, A인지 B인지에 대한 결정, A인지 B인지에 대한 결정, 이 문제에 대한 결정, 선택, 명사절, 접속사로 whether이 잘 들어왔네요. 해석도 생산하고 문법적으로도 맞으니까 3번도 옳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명사절 접속사, 절을 명사로 만드는 접속사들이 왔을 때 접속사들마다 뜻이 다르다고 했었잖아요. 뜻도 다르고 같이 쓰이는 이 등위 접속사들도 달라요. 그래서 그것도 체크하고 넘어가 주셔야겠죠. 28번에 나온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both A and B, not A but B. neither이 왔는데 이제 nor이 아니라 or이 오면은 문법적으로 틀린 거겠죠. 그런 것처럼 whether A and B, A and B가 왔을 때 whether이 올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도 주의해서 봐주셔야겠어요. whether A or B는 A인지 B인지라는 뜻을 가진 명사절 접속사라는 거. 그럼 3번도 맞고 쭉쭉쭉 넘어가서 4번 어디 있니? 4번 가기 전에 여기 병렬 연결 있는 거 병렬 구조 좀 볼게요. Mechanistic structure has a vertical hierarchy with 1번 many rules, 2번 many procedure, and 3번 many levels of management. 각각 명사들이 with란 전치사 뒤에 병렬 연결되어 있네요. 첫 번째 명사, 두 번째 명사, 세 번째 명사. 그리고 4번은 세 번째 명사를 수식해주는 분사이고요. 지금 involved 이거 동사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동사는 여기 앞에 has 있죠. 그러니까 동사는 아니라 앞에 명사를 수식해주는 분사구나를 알 수 있을 거고 이 분사가 오면 주의해야 될 게 이게 분사인지 아니면은 동사인지 그거를 구분해 줘야 되고 만약 분사다라고 하면 어떤 명사를 꾸며주는지를 찾아야겠죠. 그다음 찾은 다음에 그 명사와 분사 사이의 관계가 능동 관계인지 수동 관계인지에 따라 ing, pp, 분사인지를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involved in decision making이라는 분사구가 many levels of management라는 명사를 수식하죠. 그래서 능동 수동 관계를 따져봤을 때 많은 수준의 많은 단계의 관리가 의사결정에 포함이 된 관리인 거죠. 왜냐면 뭔가를 포함하거나 관련시키는 거는 능동적인 주체가 할 수 있는 건데 관리라는 거는 관리가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관리가 의사결정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이 관리 과정 중에 의사결정이 포함된 거니까 관련이 된 거니까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involved가 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사가 왔을 때는 해석을 어느 정도 해 보셔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decision making 결정 만들기 즉 의사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involve in A라면 A에 관련된 A에 포함된 A에 연루된 A와
뭔가 관계가 있을 때 involve 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지막 5번. 나머지가 다 맞으니까 5번이 틀렸겠죠? 5번이 왜 틀렸는지 봐봅시다. 이런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친구들이 나왔을 때 앞뒤 그리고 선행사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체크해 주시라고 그랬죠. 근데 위치는 관계대명사밖에 없죠. 그리고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뒤에 문장에 뭔가가 빠져 있다라는 게 특징이었어요. 왜 관계대명사가 대신하니까 그 빠져 있는 아이의 자리를. 근데 뒤에 문제를 보니까 의사결정은 벌중앙 집중화되고 이것에 걸쳐 퍼진다. 주어 동사가 완벽하네요. 목적은 어차피 필요 없는 이거 자동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계 대명사가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관계 대명사 말고 뭐가 올 수 있을지. 관계 대명사는 뭔가 빠졌어야 되는데 빠지지 않았으니까 접속사나 이제 관계 부사가 와야겠네요. 뒤에 문제에 완벽한 접속사나 관계 부사. 근데 컴마디에 왔죠, 지금 컴마디에. 그러니까 컴마디에 대시 올 수 없기 때문에 접속사도 올 수 없고 나머지 이제 관계 부사가 와야 하는 건데 관계 부사 기억나시나요? 관계 부사? 관계 부사 언제 쓴다 그랬죠? 관계 부사도 관계가 있는 절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관계사 중 하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부사 역할. 구체적으로 장소, 시간, 이유, 방법 등을 만들어주는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관계부사예요. 여기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그거를 선행사에 따라서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기 뒤에 문장과 관련된 앞에 선행사가 그럼 뭔지 관계부사를 바꾸기 위해서 뭔지 봐봅시다. 선행사 뭘까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5분, 3분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선행사가 뭘지. 선행사가 장소면 where, 시간이면 when, 방법이면 why 등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선행사가 뭔지에 따라 볼 수가 있겠죠? 원래 문장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다들 고민해 보셨나요? 한번 내가 말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
모르겠다고요? 해석을 하면 알 수 있는데 혜린이? 모르겠어요? 안 모르면 어떡하지? 어허. 해석을 그럼 한번 해봅시다. 유기 구조. 유기적인 구조, 수평적인 구조는 더 수평적입니다. 원래 더 수평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은 덜 중앙 집중화되고 이 조직의 수준에 걸쳐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황을 나타내는 장소, 분위기, 구조, 이 오르가닉 스트럭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서 원래 문장은 Decision making is less centralized and spread across the plane of the organization in organic structures 였을 거예요. 이러한 유기적인 구조 내에서 의사결정은 덜 중앙 집중화되고 퍼진다. 이게 원래 문장이었을 건데 organic structure가 겹치니까 그거를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로 대신해서 which decision making is less centered and spread in 이었을 텐데 전치사가 명사 앞으로 가는 성질 때문에 which 후음일 때는 이제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에 올 수 있다라고 했었죠. In which decision making is less centered 라는 문장으로 바뀌었을 거고 그리고 이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선행사에 따라 관계 부사로 바뀔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유기적인 수평적인 구조, 분위기, 상황을 의미하는 where 관계부사 where로 바뀔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러한 유기적인 구조에서는 의견을 내는 게 좀 더 자유롭다. 중앙에 집중되지 않았다. 그냥 상사가 이거 하라 그러면은 그 의사결정이 끝나고 그런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말하면 누군가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이 퍼져서 저는 좋아요. 저는 이게 더 낫겠어요. 등등.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분위기, 구조에서 이러이러한 특징이 나타난다라는 걸 부차적으로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장소가 그냥 물리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그냥 이런 분위기, 상황, 그 의미하기 때문에 where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관계부사 별로 없잖아요. where, when, 그다음에 how. 잠시만. 선행사가 장소일 때는 where, 시간일 때는 when, 방법일 때는 how. 그다음에 하는 뭐지? 근데 일단 시간은 아닐 테고요. 방법도 앞에 무슨 방법 나온 게 없죠? 그러니까 where이라는 관계부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런 관계사가 컴마 뒤에 나오냐? 컴마 뒤에 관계사가 나올 때 특징도 한번 보고 갑시다. 컴마 뒤에 관계사가 나온다는 거는 그 뒤에 있는 정보가 부차적인 정보라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생략해도 되는 정보라는 거죠. 근데 컴마가 없을 때는 그 정보 필수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저 위치, 주격 관계대명사 나오는 거 있죠? 여기 이 위치 관계대명사 절 생략해버리면 터널 비전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 컴마 뒤에 없는 관계대명사는 이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선행사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일 때 컴마 뒤에 나오지 않고요. 필수적이지 않고 그냥
내가 부연 설명을 하고 싶을 때는 컴마 뒤에 관계부사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 컴마 뒤엔 대시 올 수 없고, 컴마 뒤에 있는 관계차들은 생략을 할 수가 없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는 29번 이렇게 느리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아, 4번? 여기 분사네. 분사 해석해봐야지. 해석해보니까 맞네. 해석해보니까 틀리네.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 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 30번대 문제에서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도 어느 정도 29번까지 왔을 때 문법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들 그 숙제 많이 밀리셨나요? 많이 밀리면 힘들 텐데. 오늘 29번도 좀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좀 밀린 게 많다. 그러면은 다시 회생하는 마음으로다가 29번 오늘 한 거부터 하나만 제대로 내주세요. 그러면은 내일부터는 30번 때 좀 어려운 친구들 할 거니까 숙제 밀리지 않게 해주시고